네, 개장하고 9시 29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빛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살짝 달라진 오프닝이죠.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관세 협상 안 다뤄볼 수가 없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의 경제팀이 일제히 미국을 찾습니다. 또 간밤에는 일본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측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할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사실 주도주에서 좀 많이 다뤘었거든요. LNG부터 뭐 축산품,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봐야 할 텐데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시는지 오늘 이 타이밍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알래스카, LNG, 조선, 축산물, 농수산물 이 섹터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갑자기 관세 협상 내에서 뛰어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 내 제조공장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관세 협상만 잘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차 관세도 관세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일본과 동조하는 모습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무려 지금 5%가 올라요. 현대차가 5% 올라갑니다. 얼마만이에요? 지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로 따졌었을 때 이미 주가 반영치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이야기했었던 해당 종목들이 이야기가 붙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는 지금 현재 관세 협상 내에서 기대치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진출권이 이미 있으니까요. 관세 협상 안 돼도 우리는 미국 가면 된다. 왜 이미 미국 내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들 생산 공장, 부품 공장 라인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설만 진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관세에 대한 영향도까지 지우고 관세율도 떨어지고 관세 협상도 안정화가 된다? 그럼 더 가는 거예요. 최근에 지수물 기점으로 봤었을 때 네. 지수물이 잘 안 빠집니다. 물론 어제 기준으로 여러 종목들 밀리면서 좀 눌린 경향도 있었고 네. 전일 미장에 대한 경향까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눌린 압박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종목 개수가 월등히 많아요. 하지만 증시 코스피는 아직은 빨간불입니다. 아직도 0.1% 내외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 모습 어디서 나온다? 이런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버티기 때문에 버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주 지금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 내에서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현대차 차트를 통해서 분석 만나보시죠. 자, 현대차입니다. 과거부터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열 평가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배열이다라는 평가를 내려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대차 5% 상승 구간 보시면 이 역배열 상승 저는 개인적으로 300과 480일 장기 저항선을 보는데 해당 장기 저항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미 하락 추세에 대한 기점은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하게 23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23만 원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 그리고 관세와 관련돼서 기대감, 협상이 우리도 관세 인하 쪽으로 붙어준다면은 현대차는 그럼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들이 일부 좀 쉬어갑니다. 너무 네. 비싸다. 지금 의견조차도 반반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원전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상황입니다. 대장주들이 지금 주춤하는 가운데 이 수급을 받쳐줄 시총 대장주 누굴까? 그럼 자동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까지요.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재 수준에서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 102,500원까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량 보시면은 지난 시간 내에서 6월 25일 강하게 돌파났었던 시점 대비해서 그 거래량이 강하게 더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 수준과 비슷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거 충분하게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관세 협상 기대감,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관련주 지금 관심 높여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중간중간 항상 너무 저희 꾸준하게 다뤄왔었던 종목들 바로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동양철강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강관주 안에서 저희가 또 편입을 했었죠. 동양철관 7월 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수익률은 17.5%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LNG 관련 기대감으로 강관주들 흐름이 좋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이번에 속보가
속보가 나왔죠. 일본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 한다. 유치하기로 했다라고 네. 속보가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려감, 비용도 많이 든다. 이거 개발한 이후에도 천연가스 공급량, 공급 가격 비싼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나도 급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는 카드를 내어주고 자동차 관세를 깎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꽤 많이 드는 편인데, 자, 일단 협상에 대해서 결국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카드로서 강하게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동양철관, 하이스틸, 넥스틸과 같은 종목들 우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동양철관이요. 자, 아직은 7월 초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거래량도 강하게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봉 그리고 월봉 기점 내로 보시면은 이제 이 주봉 월봉 저항대 2,900원, 2,000원대만 넘어선다? 그러면 3,000원까지도 열린 자리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는 만큼 다시 한번 추가 돌파 매매 형태로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제 아픈 새끼손가락 넥스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틸이들 조금 아픈 손가락들이죠.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실적 여러분들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내 수출입 이력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찍어준 녀석 넥스틸입니다. 근데 가벼운 건 동양과 하이입니다. 동양철관 하이스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변 종목이 잘 가다 보니까 최근에 넥스틸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다가 동양철관 하이스틸 쪽으로 샌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다만 넥스틸이 저는 이번에 수주 이력 건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안 보여오다가 이런 이력을 내보였다는 것은 명확하게 협상 단계 내에서 넥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넥스틸이 지금 보시면은 네. 거진 3월부터 3, 4개월가량 지금 횡보 형태로 누웠습니다. 비슷했던 녀석이 누구였냐? 저는 풍산이 좀 기억이 나요. 풍산이요. 그렇죠. 풍산이 좀 기억이 납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누웠어요.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정말. 일단은 뭐 풍산의 이런 단기적인 조정폭을 쫓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풍산은 이렇게 뛰어 넘어갔죠. 저평가 평가 받으면서. 지금 현재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수입 확대, 그리고 뭐 축산물, 농수산물까지 거기다 조선까지 볼 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관세 협상 내에서 수혜를 볼 종목들 이미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덜 갔습니다. 넥스틸이나 아니면 동양철관, 하이스틸도 아직 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5일입니다. 25일에 2+2 협상 그리고 8월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간의 변동성 구간 계속 노려보시면서 트레이딩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과 관련된 섹터들 25일 전에 한번 트레이딩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는 조방원 계속 견고할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조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 계열사가 있죠. 하나필리조선소가 3,500억짜리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6년 만에 미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게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주 공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 시즌에 좀 어떤 모멘텀을 불어넣어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조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향 때문에라도 좀 주가 흐름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선에서 실적 시즌에서 실적 가장 좋은 섹터는 어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선, 방산. 조선에서 엔진. 그렇죠. 심장, 네. 엔진. 심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필리조선소 수주 건수 그리고 넥스틸이 보여준 LNG 유송관 관련된 수주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세 협상 키카드는 바로 천연가스 수출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천연가스 수출 확대 쪽으로 가다 보니 이 LNG 가스선 이미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그래서 수주가 나온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거를 기대감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게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송유정화 철강 관련주도 같이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향 때문에라도 좀 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심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엔진 관련주들 먼저 보고 넘어가고요. 네. HD 현대 마린 엔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이요.
마린 엔진입니다. 마린 엔진은 이미 7월 22일 전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고가 넘어섰습니다. 과거 이력에서도 말씀 전에 드렸다시피 조선주가 사이클 붙였었을 때 과거에서도 가장 강한 실적향을 보여줬던 게 바로 엔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엔진 교체 수요도 지속 중이고 특히나 엔진 관련주들은 국내 엔진 조선사들에만 엔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량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실적향에 대해서 가장 상승치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린 엔진은 굉장히 수급 특징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린 엔진 수급입니다. 네. 자, 어디가 특징적이냐? 연기금이요. 아,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이제 실적 시즌 넘어오는 7월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HD 현대마린 엔진 지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엎치락 뒤치락 누가 대장이냐? 반도체가 대장이다. 에너지가 대장이다. 조선, 방산, 원전이 대장이다. 아니다. 오늘 치고 올라 자동차가 대장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는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좀 불안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됐다. 이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에 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엔진까지 엔진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도 바로 수급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금투, 외국인, 기관계까지 꾸준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실적 시즌에서는 역시 실적 가장 잘 나오는 종목의 선반영 흐름을 먼저 타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선주 아직 괜찮습니다. 조선주 뭐 최근에 여러 중간 원달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눌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조선주 섹터는 아직도 우상향 추세라는 점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의 수혜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정말 핫한 이슈들만 꼬박꼬박 꼽아서 다뤄봤어요. 관세 협상과 관련된 섹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주는 그럼 그 안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천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우리 현서 아나운서 혹시 그 지원금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원금 받으면 어디 쓰실 겁니까? 글쎄요, 먹는데? 먹는데 화장품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발을 맞춰주시네요. 네. 네, 저는 고기나 사 먹으랍니다. 그래서 현재가 16,89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미트박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트박스입니다. 네, 고기 유통. 네, 이 미트박스라는 종목이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상장 이후 바닥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물 온라인 도매 플랫폼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네. 농수산물 그리고 축산물까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30개월 오래됐죠. 30개월이면은 거의 뭐 2년 넘잖아요. 네. 그런 냉동 소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일본도 사실상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일단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트박스라는 종목,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입 확대 시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진짜 뭐 하실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주변에다 맨날 물어보고 다녀요. 아침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왔는데 야, 오늘 커피를 결제했더니 커피에도 이게 결제가 되네 그러더라고요. 일상 소비 생활 내에서 많이들 활용하시다시피 저는 고기라는 게 사실상 가장 사람들에서 필수 식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비했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지원금을 받았었을 때 소비 유통량이 가장 늘어나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미트박스 지금 이번에 관세 영향도와 함께 지원금 확대를 통한 이제 수혜까지 받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6%가량의 상승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기준까지 지금 21선까지 딱 근사치까지 눌러놓은 지지, 조정까지 깔끔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직전 내지는 25일 전후와 8월 초입까지 계속해서 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해당 재료 소멸 전까지는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19,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4,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미트박스 축산물 관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부터 조방원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